지금 이 96,000달러대 구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승과 하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린 이런 베어 플래그 패턴의 상단부에서 저항은 현재 나온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주요 매물대를 뚫고 나서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3에서 94K 매물대를 잘 지지만 해준다면 당장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른다면 시드를 크게 잃거나 상승장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월 16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부터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펼쳐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헷갈릴 만한 그런 자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까지 움직였다고 하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큰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리는 특정 매물대 구간을 잘 지켜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상승을 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점 정리를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을 각각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음과 동시에 추후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다 내지는 리스크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도 비트코인 96,000달러 부근대가 최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락 전환 패턴인 베어 플래그 패턴, 그리고 이 베어 플래그 패턴 상단부에 도달했을 때 상대 강도 지수 상으로 점선 구간 바깥으로 이탈하면서 과매수 시그널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단부에 닿을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좀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로 제가 비트코인이 위기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했던 모든 구간대들에서 큰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지금 비트코인이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해서 앞으로 차트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확률이 높은지,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린 이런 베어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온전하게 추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망에서 전달드렸던 메인 관점은 이 관점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플래그 패턴은 깃발 모양처럼 생긴 패턴에다가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깨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 다른 말로는 이제 채널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이 채널 패턴은 보통 1, 2, 3단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마치 깃발의 정방향으로 뚫는 듯한 이런 거짓 움직임을 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대 방향까지 추세가 나온다. 그리고 이 반대편 추세선에서 지지나 저항이 나온다가 두 번째 단계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추세선 근처에서 바로 뚫어주는 것이 아니라 추세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한 다음에 뚫는다는 3단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이 윗부분을 살짝 뚫어주면서 아래로 방향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1단계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움직임인 반대편 추세선까지 온전하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근대에서 횡보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이런 움직임이 3단계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1단계 움직임이 나왔고 2단계 움직임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이렇게 차트를 그어 봤을 때 깃발 모양이 나왔다,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지점이 끝 지점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지표까지도 같이 결합을 해서 보면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지표가 바로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인데, 이 지수가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선 구간 바깥에 위치할 때, 이 과열 구간에 도달할 때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크게
변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최고점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점선 구간 바깥에 도달하면서 시장이 과열됐다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그와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이런 식으로 갱신하는데 지표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버전스가 뜬다는 게 뭘 의미하냐?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면서 시장의 힘이 붙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매수세는 떨어졌다는 아주 전형적인 하락 전환 시그널이 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그널이 지금 비트코인에서 떴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보는 이 베어 플래그 패턴에 대한 관점이 맞다면 이 베어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하단 추세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3단계 움직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세까지 나오면서 이 롱 포지션 물량들을 다 털어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하락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이전 고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지금 RSI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지점에 대해서도 지금 다이버전스가 걸린 상황이고 이번에 갱신한 최고점에 대해서도 다이버전스가 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메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이더리움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단부에서 정확하게 저항이 나왔고 이 베어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더리움 역시나 크게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제가 하락 관점을 바라봤던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미들을 털어내야지 가격을 움직이기 수월해지는데 만약에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면 이 패턴을 학습한 개미들은 전부 다 돈을 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외적인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왔지만 예외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던 때가 바로 2021년도 4월달에서 5월달 차트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채널 패턴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부에서 정확하게 반등도 나왔었는데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줄 것처럼 움직이다가 그대로 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5%에서 10%의 확률로 존재하는 시나리오인데 이 코인 시장에는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하락 관점을 메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만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하락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상승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매물대 구간을 지금 돌파를 강하게 해준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존재하는데 툭 건드리고 떨어지고 툭 건드리고 떨어지는 모양은 상승장에서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3주 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89,000달러에 도달할 때마다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이때마다 비트코인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마다 비트코인에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보통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찾아오냐, 일단 이 주요한 매물대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 위에서 횡보를 하고 올리는 이런 식으로 상승장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위를 툭 찌르고 내려오고 툭 찌르고 내려오는 경우는 세력들이 방향성을 하방으로 미리 잡아놨는데 숏 포지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내는 움직임이고요. 이런 식으로 상승장으로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숏 포지션에 베팅하고 있던 그런 개미들이 물량을 털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방향성 자체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아, 이 정도면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거짓 움직임을 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이 상승장을 시작하는 패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주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94K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상승장의 시작 조건에 부합하죠.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매물대 구간을 잘 지킨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하락 관점을 깨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96,000, 97,000달러 부근에서 최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주요한 매물대
매물대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숏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이 관점을 폐지하고 상방 관점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단순히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전 매물대 구간을 뚫어주는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옴과 동시에 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 구간을 지켜줄지 아닌지는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 일단 지금 화면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패턴 하나를 작도해놨습니다. 이 패턴이 뭐냐면 바로 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인데 어깨 머리, 어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이 패턴에 대한 추세가 온전히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 머리 크기만큼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머리 크기만큼 빠지는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영상에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 머리 크기만큼 빠진 자리를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 바로 피보나치 확장 툴을 이용하면 되는데 트레이딩 뷰를 기준으로 왼쪽에 트렌드 베이스드 피보나치 익스텐션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머리 크기만큼 빠진 자리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머리 끝부분에서 넥라인까지를 1이라고 잡고 이 넥라인을 기준으로 추세가 터진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큼 떨어지는 자리면 지금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을 기준으로 중간선도 넘어가는 이런 자리까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데 지금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매물대 구간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총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화면 아래에 있는 이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구간대에서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땐 세력들과 기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추세 전환이 됐던 이 구간대들에서 발생했던 거래량에 준하는 그런 거래량이 나온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력들과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 이 구간대가 최저점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RSI 지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캔들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또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까지는 지금 차트만 보고서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구간대가 추세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은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마저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지금 차트만 가지고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실시간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상에서는 실시간 상황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진입 근거, 그리고 관점, 타점까지 전부 다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매매를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다, 대응을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텔레그램에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 잡는 데 있어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런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때 내지는 하락장이 지속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 대로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공유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미리 들어오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결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 참고하신다면 상승이든 하락이든 잘 대비를 하셔가지고 수익 볼 수 있을 때 수익 보고 또 떨어질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미리 입장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면 구독자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인증되신 분들의 한해서만 텔레그램방 링크를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